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고했던 독서 가이드 노트 자랑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실물로 된 독서 가이드 노트도 2번 발매를 했었고, 그리고 PDF 파일로도 여러분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노트를 만들어 왔었죠. 이 독서 가이드 노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랑은 조금 다른 구성으로 책을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깊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저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 노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쓰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마다 각자 막 글씨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하실 테니까 한번 자랑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여러분께 가이드 노트 자랑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랑을 하고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독서 가이드 노트를 조금 구경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분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PDF 파일로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작년이 아니라 올해인가? 작년이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께 PDF 파일로 올려드렸던 그 파일에 기록을 한 버전이거든요. 이유나님의 한번 독서 가이드 노트 구경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주토끼 라는 제가 겨울서점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책에 대한 기록을 해주셨는데, 저주토끼 중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단편이죠. 머리에 대한 기록을 해주셨어요. 날짜, 완독 기간 써주셨고, 저주토끼 머리 써있고, 저자 정보라, 키워드, 머리, 피조물,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워드도 잘 잡으셨네요. 왼쪽에 질문이 있고, 구조도, 그리고 감상과 필사, 이렇게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질문들은 각자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면 되고, 감상과 필사도 그냥 사람들마다 다른 감상을 적으면 되는데, 제가 제일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구조도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구조도를 그리는데 익숙지 않으실 거거든요. 오늘 함께 쭉 보면서 계속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분의 구조도는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그녀가 있고, 그 안에 변기가 있고, 그 안에 머리가 들어있는, 굉장히 형상화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조도 파트를 제가 빠뜨리지 않고 넣는 이유는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게 되는데, 책이라는 매체의 아주 근사한 지점 중에 하나가, 다른 시청각 매체는 더 선형성이 강한데요, 책은 조금 그거를 비껴나가거나 위에서 이렇게 관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때 줄글로 쓸 수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설계도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 책을 정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책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 책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나름의 감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요약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줄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쓴단 말이에요.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를 구조도로 표현해보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근데 구조도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더 상위에 있고 어떤 개념이 더 하위에 있는지, 무엇이 주장이고 무엇이 근거인지, 어떤 주장이 어떤 주장에 속하는지, 어떤 근거가 어떤 주장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책의 구성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볼 수도 있고, 어떤 굉장히 좋은 책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형식 자체가 주제에 충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와 잘 조응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에서 느껴지는 형식에서의 쾌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은 이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같은 걸 느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도 부분을 가이드 노트마다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으로 이 소설을 정리를 해주신 거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변기라는 거기에 속한 공간이 있고, 그녀와 머리의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그녀 밑에 그녀의 어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써있고, 머리 밑에 머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머리의 행동 같은 것들을 써주고 계시네요. 그림이 너무
그림 귀여운데요. 지금 본인은 그림 실력 어쩔이라고 써주셨는데. 그림 귀여운데요, 왜. 이 머리가 변기에서 머리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요약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잘 써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이나님의 독서 가이드노트 한번 볼게요.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스캔해주신 거는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시작일 완독일 써있고 시작일도 귀여워. 장욱진 고택 갔다 옴이라고 써있고요. 저자 소개에 나름대로 저자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찾아서 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드 빨강, 세큐레, 우물, 죽음, 살아있는 자, 한그루의 나무 이렇게 써주셨어요. 빨강이라는 이 색깔이 아주 이 소설에서 중요하죠. 의인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줄 요약에 한 줄을 이렇게 지우고 여러 줄 이렇게 써주셨는데 써있으면 그대로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나는 한 줄 요약 안 되고 여러 줄로 할래 하면 그냥 지우고 여러 줄 요약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약간 자유롭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구조도도 너무 잘 그려주셨는데 이렇게 소설의 구조도를 그릴 때 앞서 저주토끼도 소설이었잖아요. 소설의 구조도를 그리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비문학 작품, 그러니까 대중교양서와는 조금 다르게 대중교양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구조도를 그려보기가 쉬우실 텐데 이런 문학 작품은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 애니시테 에펜디 해서 에펜디는 이제 존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인물들이 밑에 계속 쓰여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옆에 나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저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트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 개가 이제 등장을 할 거잖아요, 소설에서. 그럼 첫 번째 사건 해서 그 사건의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일, 두 번째 사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 책의 주제가 뭐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주제를 중간에다 놓고 마인드맵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인드맵 형태의 구조도 그리신 분들 뒤에 조금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책 전체를 좀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아주 근사하게 그려주셨어요. 자,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 그다음에 질문들, 그리고 인상적인 문장들 그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조너선 프렌즈의 프리덤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미시시피 강 사이에 이렇게 도시 이런 식으로 그려주셨고 여기도 인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 줄 요약, 나이 들면 숙박업을 해볼까 했는데 마음 접었다. 얼굴 너무 귀여워. 스토너의 표지 그리신 거 봐요. 이 표지 따라 그린 거. 그림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여기는 구조도를 약간 귀찮아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충실히 써주셨다. 키워드 중년, 늙음, 죽음, 사랑, 삶, 집 좋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 시나브로라는 이 우리말의 뜻을 찾아보셨나봐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죠. 사전에서 찾아본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문장이 많으셨나봐요. 인상적인 문장들을 조금 많이 써주셨네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되게 충실히 독서 노트를 쓰고 계시네요. 약간 뿌듯한데 이거 만든 사람으로서.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도 읽으셨고 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모든 과학의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도 지금 그냥 부별로 키워드만 쭉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 책은 구조도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 책이어서 저는 요렇게만 하신 것도 충분히 열심히 잘 쓰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만약에 구조도를 정리한다고 하면 각 부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정보가 병렬식으로 계속 나오는 책이어서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충실히 잘 기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디도 샀는데 재밌는데 읽기 전에 맘 잡기 어렵다.
바디도 이제 빌 브라이슨의 책인데 거의 모든 것의 역사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한 가지 주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책들이다 보니까 약간 각오하고 읽어야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인물 정리. 요 표시가 인물이군요. 빨간색 이렇게 사람 모양 이렇게 된 게 머리랑 옷, 이게 어깨이구나. 그래서 이걸 인물별로 정리를 하셨네요. 힙손, 뉴턴, 헨리, 제임스 허턴, 존 미첼, 캐번디시 해서 쭉 가서 뒤에 뭐 라부아지에도 있고 로버트 브라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셨네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너무 정리를 잘하셨다. 위에 인물 정리 이거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써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뒤에도 비슷하게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뒤에도 보면 쭉 이어서 계속 정리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셨는데 질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별로 인물 정리도 잘해주셨고 이 뒤에 뇌과학 책도 정리 잘 해주셨지만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나름의 질문들을 가져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기의 목적 이걸 내가 열심히 요약해서 내 뇌에 넣는다 많이 되기보다는 그것도 좋은 읽기지만 내가 독서 노트를 써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읽다 보면 약간 치우칠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의 내용을 근사하게 정리해서 기록하는 데에만 모든 이제 집중력을 쓰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 이 가이드 노트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읽는 과정에서 내 나름의 질문을 정리해보고 책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리 너무 잘해주셨지만 질문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당연히 이제 너무 잘 기록을 해주셔서 흠잡을 데 없습니다만 약간 이제 저의 바람 질문을 조금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그만한 소박한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뒤에도 그림 봐. 사라 웨스토버의 배움의 발견. 배움의 발견 제가 소개했었던 책이죠.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질문이 없죠. 사실 타라 웨스토버의 책, 요 배움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던져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상적인 문장이랑 감상만 조금 있고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써주고 계셔서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이님 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도를 그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시작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예시로 한번 볼 수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구조도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너무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구조도 부분은 마인드맵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캐피싱 같은 경우에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주셨고, 버터 같은 경우도 인물 중심으로 소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아무튼잠은 이제 그 아무튼 시리즈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세이에서 등장하는 에피소드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 자체가 구조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되게 충실하게 이제 보시면 한 줄 요약, 키워드 이런 것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써주셨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니까 만년필로 쓰셨어요. 이 페이지, 여기랑 여기랑 요 네 페이지는 지금 만년필이거든요. 딱 봐도 만년필도 쓸 수 있는 종이로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주 뿌듯하다. 만년필 쓰시는 분들께 이제 저도 만년필 쓰기 때문에 이제 번지지 않는 종이로 제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만년필로 써주신 게 제가 또 감사해서 제가 또 뿌듯해가지고 가져온 것도 있어요. 굉장히 충실하게 잘 써주신 것 같고요. 질문들도 굉장히 잘 써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서 그 밑에 한두 줄 정도의 답을 달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쓰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이제 풍요로운 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쓴 질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답을 써보는 거. 물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 그것도 좋은 심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연님. 제가 여기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 이 조예은 소설가의 소설집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서도 야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단편마다 이렇게 써주신 거거든요. 보시면 초대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인물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습지의 사랑은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그려주신 거고요. 칵테일 러브 좀비도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오버랩 나이프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각각의 소설에 맞는 방식으로 나름의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보시다시피 모든 소설, 모든 책, 모든 작품을 같은 형태의 구조도로 그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떤 작품마다 요거는 요렇게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려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글씨도 잘 쓰셔가지고 이 단정한 글씨, 이 그림도 참 잘 그리죠. 저는 그림을 진짜 개 못 그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참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보면서 했고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들 그리고 감상을 여기다가 써주셨네요. 감상과 인상적인 문장, 질문까지 아주 충실하게 잘 써주셨고요. 책의 우연들, 이건 이제 김수엽 작가의 가장 근작 에세이죠. 여기도 파트마다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해주셨어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그리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짧게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다면 각각의 그 챕터마다, 그러니까 세계를 확장하기, 읽기로부터 이어진 쓰기의 여정, 책이 있는 일상, 이 챕터들을 각각의 하나하나 구조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책 전체를 꿰어내는 하나의 구조도로 만들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내주신 이수연님, 책의 우연들 보내주신 구조도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요런 거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그려보시면 뭔가 이 책이 요런 부분이 또 있구나 라는 게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너무 잘 써주셨는데요. 만약에 심화 과정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정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수연님 거 보여드렸고요. 다음 분도 글씨가 만만찮게 예쁘십니다. 단정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레이디버드님, 이분 보세요. 와,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 글씨와 저는 글씨를 이렇게 단정하게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약간 와 그렇게 쓰는 스타일인데 참 글씨를 다들 너무 예쁘게 잘 쓰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 베냐민의 논문이죠. 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시대 예술작품. 이분 전기가오리 하시나? 이게 베냐민의 굉장히 중요한 대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구조도 보세요. 구조도 이거 어떡할 거야. 제가 아까 마인드맵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조도 그리기 어려울 때는 마인드맵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마인드맵을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지금 예술작품의 복제, 영화 예술의 특성 해서 예술의 기능, 복제 기술의 역사, 아우라의 상실, 아우라에서 아우라의 상실로의 이행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아마 레이디버드님은 모르긴 몰라도 이 논문에 대해서 떠올릴 때 본인이 그린 이 구조도로 이 논문의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책 전체의 내용, 글 전체의 내용이 직관적으로 확 기억나고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EMS 세트로 사셨군요. 밑에 문진 자랑도 조금 해주셨고 문진을 잘 쓰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매우 뿌듯해하고 있다는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 그래서 정치의 예술화, 촬영 기법, 질문들 읽으면서 특히 이 논문은 열심히 읽다 보면 무수한 질문이 막 계속 떠오르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인상적인 문장들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하셨는데?
모고 가는 사라의 침묵. 요거 이번 해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은 그런 책이었죠. 요거는 에세이이다 보니까 이제 구조도로 그리지는 않고 그냥 책의 목차 그리고 옆에는 그냥 장르 에세이 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구조도를 완전히 그리기 어려운 당연히 그런 책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본인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에세이도 마인드맵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책이라웃에 김하나 작가님 하셨던 코너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김하나 작가님 옆자리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봤는데 김하나 작가님이 마인드맵으로 그 책의 말들 제 책을 정리를 하신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본인이 생각한 주제로 짚으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책의 말들 같은 경우에는 100편의 짧은 글이 있는 에세이잖아요. 그거를 사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 어렵거든요. 100편의 글을 요약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100편을 어떻게 정리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포괄하고 있는 소주제들이 있고 그 소주제들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책을 그대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단순 요약만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뇌의 생각을 거쳐야 이 책이 100편의 글이 들어있지만 어떤 글들은 무엇에 대한 글이고 요런 글들은 무엇에 대한 글이고 이거를 한번 내가 생각을 해야 마인드맵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김하나 작가님 왔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제가 받은 질문들도 책을 잘 읽어내는 정말 좋은 독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세이라는 게 사실 책 노트 이렇게 구조도로 정리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생각을 거쳐서 이 책이 무엇에 대한 책일까라는 고민을 거치고 나면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책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질문들에 써주신 내용이 지금 조금 감상에 가까운데 질문의 형태로 조금 다듬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조금 드립니다. 결국은 물음표로 끝내는 문장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뭔가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북다트도 쓰고 계시군요. 자, 다음 분, 마지막 분입니다. 로하님.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기록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이분이 참 활용을 잘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목 옆에 이렇게 표지를, 이게 손으로 쓸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표지를 그대로 따다가 이제 제목 옆에다가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활용을 참 잘하셨다. 이거는 이제 파일로 작성할 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참 잘 해주셨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써주신 거 보게 되면은 로판이잖아요. 어떤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반드시 내가 귀하게 혹은 어렵게 혹은 공부하면서 읽은 책만 기록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지는 내가 재미로 쉽게 읽은 책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본인이 읽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본인의 몫인 거잖아요. 읽은 책이 어떤 장르의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거기서 느낀 감상이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다면 기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만화책이라고 해도 장르에 대한 편견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요 분의 이 독서 가이드 노트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들도 보시면 능력이 있지만 약자에 대한 희생 강요, 올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복수는 무엇인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 고전 문학에도 등장하는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구조도도 지금 인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다음 책은 백정현 저자의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유유에서 올해 나온 책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 사람 중심으로 구조도를 지금 그려주셨고요. 장애와 관련된 본인이 떠올린 질문들 정리 잘 해주셨고 감상과 필사란에도 그 인상적이었던
그 문장들을 쭉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책도 연결된 책인 것 같죠? 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에세이로 이어서 계속 써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그 답변, 그러니까 책에 나온 답변들도 있고 본인의 생각을 이제 서술한 내용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달아보는 것까지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해주셔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조도도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중점이 되는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나름의 정리를 해보는 것. 그래서 아주 알차게 잘 쓰고 계시길래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분의 독서 가이드노트 활용 사례를 함께 봤는데요.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독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풍요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6분께는 제가 작은 선물들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6분께 메일로 제가 저한테 필요한 정보들 보내주세요 라고 메일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그 메일에 답변을 빨리 주셔야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메일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겨울서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